지금 개인이라는 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수학적 모델링을 좀 쉽게는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 생성 모델을 왜 반영하냐면 개인이라는 게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 모델이란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개인을 좀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딥러닝 생성 모델하고 개인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생성 모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게 대립상 생성 모델이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딥러닝 생성 모델은 기계학습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어진 적합한 특징을 추출해서 사용해야 돼. 즉, 우리가 뭐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특징이라는 게 지금 기계학습 모델 성능 향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겠지만 적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더 판별을 잘하거나 분류를 잘하거나 회계를 잘하는 놈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노? 거기에 있는 특징 중에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모듈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 모듈을 잘 만들어낸다는 게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 특징들을 잘 추출해낸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모든 그 이론이 기본 사항이 뭐냐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만드는 거야. 자, 만든다는 건 이해를 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뜻은 좀 더 잘 분류하거나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자, 생성 모델이니까 생성하니까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즉 가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지.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볼게 우리 RBM, DBM, GAN이라는 거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심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개념만 볼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LMS에 올리면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개념만 하는 걸로 좀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핸드폰 올린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말을 내가 여러 번 적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수정을 했어. 자, 그러면, 머신러닝 판별 모델을 봅시다. 아이고. 판별 모델은 분류나 회귀 문제에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값을 직접 결정하거나 하는 함수나 패턴적인 문제예요. 자, 판별을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판별 모델입니다. 저 일반적인 형태야.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학습을 하면서 학습을 한 그게 뭐였는데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퀘스천을 보내면 앤서를 내는 구조라고. 그게 일반적인 유형이잖아. 그러면 판별 모델은 그래서 함수나 패턴 같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분류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딥러닝 같은 것도 확률적인 기반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거는 확률 분포로 기반한 모델을 좀 볼 거예요. 자, 확률 분포로 기반한다는 모델을 좀 다르게 바꾸면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Y가 나올 확률이에요. 즉 조건부 확률이에요. 즉 주어진 입력 X에 대한 모든 가능한 출력 Y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값을 Y를 최대로 한 놈.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결정 트리, 입출력 관계에 학습한 신경망 모델들이 요 확률적인 모델을 많이 씁니다. 자, 딥러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수식이 있다 치더라도 그 수식에서 확률 기반으로 돌릴 수도 있거니와 그리고 이게 y 값이 최대적으로 최대값이 나와야 돼. 즉 어큐런시가 높아야 된다고. 정확도가 높아야 돼. 자, 그런 것들을 확률로 만드는 모델을 우리가 오늘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모델을 볼게요. 생성 모델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에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니까 원래 여러분들 사진이 하나도 안 떴나? 떴다. 이제 떴다. 잠깐만. 혹시나. 자, 그래서 분류, 회귀, 군집합 문제 등 사용하는 특정 분포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함수나 절차. 요 절차나 함수나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생성 모델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 데이터를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즉 관심 대상인 학습 데이터가 가장 잘 표현하는 확률 분포로 만들어내야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생성 모델에서는 좀 더 유리해. 왜냐면 실제 만들어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률 분포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결합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자, P 결합 확률인데 입력 X에 출력 Y에 구성되는 데이터 X의 결합 확률로 분포를 표현합니다. 자, 결합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결합 확률하고 아까 우리 조건부 확률 있지? 아이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지금 설명은 안 할 거야. 우리 조금 확률 모델 안 했었나? 안 했구나. 안 했구나. 우선은 진도 나가자. 지금 시간이 없다. 가지고 있으면 불륜하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자, 쉽게 할게. 쉽게 가자. 간단하게 할게. 조건부 확률,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은 자, A가 발생한 후 Y가 발생할 확률. 좀 이야기 쉽게 풀이할게요. X는 무조건 일어난 상황에서 Y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합 확률은 X와 Y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는 판별 모델에서는 X가 발생했으면 결과값 Y가 나와야 돼. Y가 최대값, 즉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는, 즉 어큐런시가 가장 높은 놈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처럼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고, 결합 생성 모델은 X를 넣었을 때 출력값 Y가 되는 그 Y가 올바르게 나와야 되나? 그게 하는 결합 확률이라고. 그래서 결합 확률을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합니다. 생성 모델은 입력 X의 출력과 Y를 구성하는 데이터 XY가 결합 확률로 표현을 해. 그러면 분류나 회귀의 조건부 확률이 이걸 구할 수 있다는데, 자, 조건부 확률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에서 X가 발생하는 확률을 나눠주면 X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Y가 발생하는 확률이 나와. 확률은 서로 곱하기도 하고 나누면 그런 거는 알제? 이거 확률을 지금 수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A가 2분의 1로 생기고 B가 2분의 1로 생겨.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건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뭔데? 뭐 곱하고 나누기.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올릴게. 이거는 지금 수업하는 양은 아닌 것 같다. 확률 통계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 고등학교 때. 이거 확률을 내가 안 했었나?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내가 차후로 자료를 만들거나 정리해서 올려줄게. 지금 하는 건 좀 시간이 안 된다. 아깝다. 그래서 확률적인 내가 설명한 내가 추가로 내가 유물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올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공대 학생들이야 확률 통계를 다 들었을 거잖아. 근데 그 아닌 사람들은 그거 안 들었을 것도 확률이 있으니까 요거 내가 설명을 따로 적어서 올릴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확률 그래프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번 못한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RBM이라고 부르고 심층신경망을 DB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거 겐이에요. 그리고 RBM하고 DBN은 이런 종류 개념만 보고 가고 겐은 소스를 볼 겁니다. 그래서 확률 그래프 모델은 보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노드와 확률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선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사용하여 결합 확률을 분포를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 인공지능에서 표현하기 힘드니까 확률 분포 모델의 개념부터 봅시다. 자,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가
E라는 여기에 스테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F가 0.9, T가 0.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확률 변수가, 즉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노드 E, D가 있잖아. D도 B네. B가 보면 B 노드 B 스테이트에서는 F가 0.7, T가 0.31 비율로 나온대. 자, 두 변수 간에 합쳐가지고 무슨 종합적인 사건이 벌어져. 그러면 이걸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고 요거를 간선이라고 불러요. 선을. 그러면 A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잠깐만 전화 왔다. 지금 수업 중입니다. 네. 네. 자, 미안해. 전화 가서. 자, 그러면 A에서는 어떠냐면 E와 B가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A가 결과적으로 F가 나오는 거, T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번 해보면 시뮬레이션 하거나 뭐로 결과나 수학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나올 거라고 그거의 결과물이 밑에 가 F하고 T가 가겠지. A가 F일 때 F가 0.9, A가 T일 때 0.2 이런 식으로 모든 발생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확률로 만든 모델, 즉 우리가 노드하고 간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불러요. 뭐 그래프 종류는 뭐 많긴 많지만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노드에서 위쪽 딥러닝 같은 경우 생각해보자. 위쪽으로 가는 확률이 있겠지. 그 확률을 계산을 한다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푸는 게 우리가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확률 그래프 모델로 생성 모델을 보통 만듭니다. 자, 이제 에너지 개념이라고 했는데 통계 물리학에서 보시면 뭐하게 보면 동일한 상태에 있는 물질이라도 다양한 미시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미시적 상태하고 거시적 상태라는 말이 용어가 이게 수학 쪽 개념하고 물리학 개념하고 조금씩은 뭔가 핀트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동전 뭐 할까? 내가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 시작.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에 하나, 뒤가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 거 있잖아. 전체적인 의미를 보는데 그 1번 동전이 앞에 나올지 2번 동전이 앞에 나올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 우리가. 하여튼 앞부분 하나, 뒷부분 하나 요렇게 우리가 기술한 거를 거시적 상태라고 불러. 그리고 앞에가 1번 동전이 앞면, 2번 동전이 뒷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를 좀 미시적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발생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미시적 상태잖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다른 노드에 갈 수 있는 확률을 구했다고 쳐.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있고 이게 이거를 A 상태가 있고 뭐 B로 가고 C로 간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뭐 A로 0.9, C에 0.1 이런 식으로 간다고 명시를 하면 이게 미시의 상태예요. 근데 A로도 갈 수 있고 A가 B로도 가고 좀 일부분은 C로도 간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거시적 상태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미시적 상태로 설명하면 되는데 자, 동일한 상태에 있어. 즉 아까 말한 동전이 앞 하나 뒷면 하나 그런 상황을 내가 말했잖아. 동일한 상태에 있더라도 동전 1번이 앞면, 동전 2번이 뒷면 하나 그리고 동전 1번이 뒷면, 동전 2번이 앞면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지만 뭐지? 동전의 상황은 다양하다고. 동전 두 개밖에 없으면 두 개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런 상태를 말해요. 즉 확률 물리학에서 봤을 때 내가 동일한 상태, 동전 앞면 하나, 뒷면 하나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양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자,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다양하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쉽게 이거로 좀 보자.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E와 B가 있지. E와 B가 있는데
F 자 F 하나 T 하나가 발생했다고 쳐. 그럼 요게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는 F 하나 T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E가 F, B가 T 그리고 E가 T, B가 F일 수 있다고. 폴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상태를 미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변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라고. 자, 그런 거를 상태를 미시적인 상태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의 미시적 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아. 한쪽으로 높이 있으면 글로 변할 확률이 많다고. 그리고 낮은 에너지라 했다는 게 확률이 낮다는 얘기야. 그러면 글로 갈 확률은 글로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는 낮아져.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확률 그래프 모델 물질의 특성 상태에 있을 때의 확률 표현 가능하다고. 즉 우리가 지금 요 상태에 있잖아. 요거를 확률로 표시할 수 있잖아. 요게 우리가 확률 그래프 모델을 쓸 수 있는 이유야. 말이 너무 어렵나? 좀 그렇게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적 볼츠만 머신, 볼츠만 머신이라는 개념부터 보자. 볼츠만 머신이 뭐냐면 내가 상태를 변한다는 거 있잖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볼츠만 머신이라고 좀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V에서 H로 가는 확률, 그래서 H에서 다시 V로 가는 확률, 그런 확률적인 개념으로 그래프에서 노드 변경을 표시한 게 볼츠만 머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제한적이라는 게 붙잖아. 제한적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V가 뭐냐면 이게 비주얼로도 해가지고 그냥 가시층 해가지고 있는데 입력층 생각해. 입력층이 옆에 영향을 주는 건 없잖아. 맞죠? 뒷면에 잘 보면 없어. 그리고 히들레이어도 야들도 옆으로 가는 건 없어. LSTM은 시간으로 잘라서 가는 거지. 그 저번에 LSTM 했을 때 동일 노드야. 시간으로 흘러가니까 다른 노드처럼 보이지만 동일 노드가 현재 시간에 계산하는 거,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거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뭐 옆으로 가는 개념은 없어. 자, 그러니까 제한적 볼츠만 머신은 즉 동일한 레이어의 은일층끼리 간선이 없고 가시층끼리의 간선이 없는 선을 우리가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불러. 그러면 위로 가는 확률만 있겠지. 그럼 당연히 아래는 확률도 구할 수가 있거든. 나중에 내가 보시는데 이렇게 확률로 움직이는 모델을 우리가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그래프로 표현한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거를 잘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에서 모양이 비슷하잖아.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 자, 넘어가서 이제 확률 그래프의 모델에 적용을 한번 볼게요. 학습 데이터를 잘 적용, 결합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확률 그래프 모델을 구성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의 구조 결정, 에너지 함수를 정의하고 관선의 가중치, 노드의 편차항 등의 식을 결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확률 그래프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실제 이거를 구조를 결정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감순의 가치를 만든다는 건 대학원 이상의 레벨이야. 하여튼 이런 걸 작업을 한다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우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정보를 해당 노드의 입력값으로 설정한 후 관심 대상인 노드의 확률 분포를 계산한 후 확률 그래프 모델의 추론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즉 여러 개의 노드가 있다면 입력 노드가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를 자 관심 노드인 처음에는 야부터 계산하겠지 야가 1로 갈 수 1로 갈 수 1로 확률을 계산해 그런 확률 분포를 노드마다 다 정의하겠지 어떻게 올라간다 자 그렇게 만드는 게 확률 모델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원래 우리는 가중치라는 게 묻지만 이거를 가중치가 아니라 요거를 확률적인 개념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사전학습, 선행학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잘 보면 중요한 게 은일층이 많은 다층 퍼센트에서는 초기 가중치가 학습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줘.
그래서 초기 가중치 값이 굉장히 달아야 될 요소인데 실제로 이거를 다루기가 굉장히 난감해. 그래서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면 0에 가까운 수를 줘. 그냥 0에 가까운 수를 준다고. 자, 처음에 들어가는 가중치는 답이 없어. 이거는. 자, 실제로 저번에 우리 딥러닝 같은 거 했을 때 여기로 넘어가잖아. 넘어갈 때 여기 들어가는 가중치가 실제 우리가 수식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y는 ax가 있다고 치자 더하기 b.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에서 이 가중치 값이 그냥 뭐 5, 6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수가 아니라고. 우선은 0 가까운 수를 줘봐. 그리고 백프로페이 산다했잖아. 역전파 해서 가중치를 계속 수정해. 그래서 XO와 연산하는 걸 우리 딥러닝 때 한번 해봤지. 이때 이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3000번 정도 이상은 돌려야 돼. 그만큼 가중치가 큰 중요한 요소야.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잘하면 좋은데 그래 0에 가까운 수를 쓴다. 가스에 큰 영향을 준다. 아, 이 말을 계속 해야 되지. 하여튼 중요하니까 하는 건데 요게 어려워서 그래도 뭐 허분포니 개삭고 균등분포 같은 개념을 들어와서 하기는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입력 개수와 출력 개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 최대한 우리가 가중치 값을 잘 줘야 된다. 근데 학습 데이터의 입력값만을 사용하여 스택트 RBM을 학습시키면 입력 데이터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냐면 입력값만을 사용하여 스택트 RBM이 제한적 볼츠만 머신으로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거야. 확률로 계산해서 올린다고. 1로 갈 확률 얼마, 절로 갈 확률 얼마. 근데 처음에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으면 좀 이게 난감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수식적인 방법으로 확률을 구해. 확률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계산하는 문제력이 아니라서 컴퓨터한테 보통 맡겨. 소스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명시만 하면 확률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사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방식으로 나온 것을 다층 버터턴의 가중치와 조기 편차의 값으로 사용하면 학습된 모델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확률, 즉 제한적 볼츠만 머신을 쓰면 확률로 뭐 한다 했잖아. 그 확률적인 요소를 여기에 가중치하고 조기 편차한 값에 사용을 하면 조기 편차한 값이 0에 가까운 수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기 가중치를 가까운 수를 쓰는 게 아니라 확률을 기반해서 써. 그러면 그나마 그 가중치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가중치 값으로 근접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근접해지는 게 월등히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나마 좋아져.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 사전학습을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가중치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요. 가중치를 빨리 구하면 큰 영향을 준다 했잖아. 가중치를 빨리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학습이 빨리 된다고. 오늘 이거 내가 나눠준 소스, 겐 소스 돌리면 최소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콜앱에서 4시간 돌렸나? 5시간 돌렸어. 오늘 있는 소스를 4, 5시간 돌려야 돼. 그리고 얼굴 같은 거라는 영상을 한번 돌려봤거든. 그래서 오늘 돌리니까 어제 한번 돌려봤는데 한 13시간 걸리더라고. 이걸 학습시키는데. 그만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좀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생성 모델에서 빨리 만든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는 뭐 스택트 RBM 모델인데 올라가는 확률, 내려가는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 가중치를 구해낸다는 거. 이게 사전학습이에요. 사전학습이 뭐냐면 우리가 초기 가중치를 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벌써 3분이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심층 신뢰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심층 신뢰망이라는 게 여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또 쉽기도 해. 자, 어떻게 하면 RBM과 방향성 그래프 모델의 결합 형태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이 존재하고 여기에 RBM 요소를 집어넣은 거야. 제한적 볼츠만 머신. 옆으로 가는 거 없이 위로 아래로 갈 수 있는 거. 확률로 올라간다는 기반. 자, 그래서 가시층에서 학습 데이터의 가능도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가능도란 RBM과 같은 확률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데이터에 대한 확률이에요. 이 확률값이 최대한 잘 나오게 빼야 되는데 자, 이게
적층 RB 형태로 학습하여 가중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가중치를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확률적인 기반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내가 따로 적었어. 이 말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한번 보면 DB에서가 사전학습, 학습, 예측 이런 단계로 돌아가는데 사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확률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선은 사전학습 쪽으로부터 볼게. 사전학습은 RBM으로 각 층을 쌓는다. RBM은 여기 보시면 X 기반에서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X만 보고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 그게 사전학습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V에서 가시층에서 H 히든 노드로 가는 것을 확률로 올라갑니다. 즉 가중치 요소가 아니라 확률로 변경하여 취급을 해. 확률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여기 가중치에 요거 확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요게 사전학습이에요. 자 그리고 스테이크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한 칸씩 쌓아 올라가는 걸 스택이라고 불러.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단계에서 보면 사전학습으로 RBM으로 쌓아놔. RBM으로 쌓아놨어. 자, 제일 마지막 층은 RBM으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아래 가중치를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게 필드에 똑같이 쓰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 아래 단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중치를 다 구해와지만 우리가 가중치를 올라가다 내려가 확률을 다 구해서 가중치를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 이제 아까 확률 기반으로 가중치를 만들어 놨잖아. 그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야 돼. 역전파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웨이크 단계, 슬립 단계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해요. 보시면 다른 층들은 위아래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적용을 합니다. 이때 H3에서 V로 다시 내려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거잖아. 오메가 2, 오메가 1의 가중치를 만들고 이를 다시 이용하여 오메가 1, 오메가 2 여긴 위로 올라가는 거. 즉 상향 방향으로 가중치도 이거와 동일하게 적용을 계산해서 하는 게 웨이크 슬립 단계로 전체적으로 풀어낸 설명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라고. 그럼 가중치가 올바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웨이크 단계하고 슬립 단계로 나누는데 웨이크 단계를 보면 학습 데이터 V를 이용해서 오메가 올라가는 거요. 올라가는 걸 사용하여 H1의 값을 구하고 H1 값을 올라가는 걸 구했어. 이를 다시 오메가 1을 사용하여 아래에 V''를 구해. 자, 여기 V층에 있다가 올라가면 H층이 만들어져. 근데 이게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H''라고 표시하자. 한번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오메가 T1으로 올라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혼동하지 말고 그냥 H라고 부르자. H로 가자. H라고 하고 H에서 다시 이제 내려와.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값이 정해진 생각하고 내려오면 이거를 역으로 이 가중치 값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올라간다는 확률이 처음엔 다를 거야. 이게 목표라고 했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다고 목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려오는 거를 오메가 1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V에서 H1을 역이용한 V''가 생길 거야. 이거와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무조건 V로 100%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걸 가는 걸 V''라고 치자. V''로 가는 오차가 적어지도록 뭐냐 이거와 이게 끝내는 이거에서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나 다시가 갖게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노? 이 오메가 즉 오메가 1을 조정해서 이거를 각 단계를 반복하는 게 우리가 웨이크 단계라고 불러. 올라가서 H 올라가. 그러면 다시 요거로 돌려봐. 요거로 돌려면 V가 나오는 게 아니라 V''가 나올 거야.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이걸 가중치를 수정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노? 언젠가는 이 V''가 V로 갈 거라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노?
오메가와 오메가 1 T가 같아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맞지? 가중치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거를 웨이크 단계라고 부르고, 자,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서 슬립 단계. 가장 상위 계층에서 데이터를 내려다보면서 상위 가중치인 오메가 이거를 웨이크 단계처럼 수정하는 거를 우리가 슬립 단계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제 꼭대기에서 되돌아오는 거를 슬립 단계라고 불러요. 상위 가중치인 이거를 웨이크 단계처럼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웨이크 단계에서는 뭘 수정하는데? 웨이크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수정해. 웨이크 단계에서는. 그럼 슬립 단계에서는 뭘 수정하노? 슬립 단계에서는 올라가는 거를 수정을 한다고. 이거를 좀 반복하다 보면 이제 픽스가 되기 시작해. 자, 그렇게 하는 걸 심층 신뢰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뭐 생성 모델이, 여기 생성 모델이야.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고 분류 회계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측하면 되겠지. 퀘스천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전부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노. 자, 이거 퀘스천 나중에 또 받을 테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복잡하게 안 내고 최소한 요 개념은 알자. 웨이크 단계에서는 오메가 1,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역방향, 순방향 요런 것 좀 개념은 알자. 자, 요거를 이해하면 되잖아. 처음에는 R 4대낙습으로 뭐 한다 했노? 확률을 구해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 가중치인 처음에 요게 만들어질 거라고. 뭐 법상은 그런 말씀 말고 하여튼 올라가는 게 상향이 만들어져. 근데 이 상향이 올바르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가중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그러면 학습도 필요 없지, 처음부터.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위에 H로 갔다고 쳐. H로 갔으면 이걸 다시 내려봐. 내려가는 거를 오메가 다시라고 부르자. 그러면 처음에 똑같지 않으니까 V 다시로 될 거라고. 그러면 V 다시하고 V가 같아지게 만들려면 이 오메가를 수정해야겠지. 그렇잖아. 오메가를 수정해야 되나? 그러면 처음에 웨이크 단계에서는 오메가를 수정하면서 계속 올라간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려와 본다고. 내려오면서 야들을 웨이크처럼 수정하기 시작한다고. 자, 웨이크 단계에서는 하향, 단쪽으로 말하면 좀 그런데 슬립 단계에서는 상향을 수정하는 것처럼 수정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너무 편협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네. 하여튼 요걸로 마치고, 우리 중요한 건 겐이다. 빨리 겐으로 가자. 자, 이제 겐으로 가겠습니다. 자, 생성 모델은 저런 식으로 이제 분류 모델 만들고 생성 모델도 만들 수 있다고. 저런 개념을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확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좀 전체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 건데 그걸 좀 보시고, 자, 대립형 생성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2분인데 내가 전화 온 사람 때문에 전화를 좀 응답을 좀 해줘야 돼서 10분간 쉬자. 10분간 쉬고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개인이라고 부르는 특징이 뭐냐면 주어진 학습 특성을 잘 만족하는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즉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 두 가지로 구성을 해. 왜냐하면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생성 모듈과 이거를 판별하는 판별 모듈 두 가지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생성 모듈을 볼게. 생성 모듈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듈이고 보통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 자체를 만들어. 노이즈 자체를 만든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노이즈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판별 모듈한테 던져줘. 그럼 판별 모듈이 잘못됐어 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성 모듈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판별 모듈이 큰 값을 갖도록 학습을 한다는 말이
좀 요거는 내가 수식 가지고 설명을 할게. 지금 요 말은 설명 안 하면 많은 말이 필요해서 수식으로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근데 우선은 지금 판별 모듈이 큰 값을 갖도록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생성 모듈이 들어왔어. 우선 간단하게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판별 모듈이 가짜라고 계속 선택을 해야 돼. 자, 처음부터 가짜 데이터를 진짜로 판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노? 가짜 데이터에 의미가 없잖아. 가짜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 같지는 않은 거라고. 그 판별 모듈이 잘못 만든 거야. 생성 모듈이 노이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노이즈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는 숫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런 걸 막 보내. 이런 데이터를 보낸다고. 그러면 생성 모듈이 노이즈 같은 노이즈 데이터 생성했잖아. 그럼 이거를 보내. 그러면 판별 모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노? 아, 요 데이터가 가짜예요 라고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즉 오차값이 커야 돼 우선은. 오차값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봐. 아, 가짜하고 진짜하고 차이가 크다는 소리라고. 맞지? 차이가 크다는 말은 고칠 게 많다는 소리야. 즉 수정할 게 많다. 수정할 게 많다는 거는 가짜 데이터의 잘못된 부분을 알아갔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고칠 게 많으니까 되돌려주면 뭐 되겠노? 서서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들은 아니네, 야만 남겨둬야겠네 라고 어느 정도 계속 형태를 가져갈 거라고.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생성 모듈에서 만든 데이터가 서서히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일처럼 돼. 그러면 진짜로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자, 그리고 판별 모듈, 생성된 데이터 학습되다 특성을 갖는지 평가하여 판단하는 모듈이에요.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잘 식별하도록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이게 요거랑 똑같은 말이라. 가짜 데이터라고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가짜 데이터라고 판별을 많이 할수록 좋아. 가짜 데이터라고 판별한다는 뜻은 가짜인 것, 즉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린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학습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생성 모듈에서 나온 거 있지. 글자로 좀 이쁘게 쓰고 싶다. 중요한 게 생성 모듈에서 생성된 가짜 데이터는 학습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가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왜 안 돼? 가짜 데이터를 진짜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성 모듈에서 만든 이 데이터가 판별 모듈에 들어갈 때는 학습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퀘스천 개념이야. 학습을 하면 안 되지. 이걸 학습을 해보면 가짜 데이터를 진짜처럼 판단해 본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판별 모듈에서는 생성 모듈에서 만든 데이터는 절대 학습을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거를 간과하시면 나중에 괜히 아니게 돼. 그런 것 좀 하나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자본 같은 게 노이즈야. 노이즈가 생성 모듈에 들어와서 생성 모듈 가짜 데이터 만들잖아. 생성 데이터가 생겼어. 그리고 진짜 학습 데이터로 한 번을 학습을 시켜. 그러면 판별 모듈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은 만들어지겠지. 맞지? 여기에 내가 생성 데이터를 퀘스천을 보내.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실제인지 위조인지 판별 모듈이 결정을 해.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때 진짜 데이터는 학습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내가 그 판단력을 기르는 거잖아. 학습을 하지만 요때 즉 생성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이때는 학습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안 되잖아. 그럼 판별 모듈이 생성 데이터, 즉 노이즈 데이터들을 진짜처럼 판단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학습 개념에서 학습을 한다. 이때는 학습하지 않는다. 그걸 확실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적으로 하다 보시 순서적으로 한번 보면 처음에 검은색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녹색 점선 생성 모듈이 확률한 확률 분포입니다. 이게 확률 분포를 나중에 딱 맞추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파란색 점선은 판매 확률 분포고, 자 보시면 뭐 요거 두 개만 보자. 검은색이 지금 원본 데이터 확률 분포고,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녹색 점선 있지? 이 녹색을 이 확률 데이터에다 판별해 놓고 확률적인 가중치 모델이 있겠지. 그 모델을 낀가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되노? 이 녹색을 검정색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면 돼. 자, 그러면 생성 모듈의 확률 분포가 검은색, 즉 요게 D고 요게 생성 제너레이터니까 지나가면 이거들을 같이 맞춘다는 소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론적으로 생성 모듈이 판별 모듈에 있는 확률 분포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오는 결과물이 진짜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그래서 확률 분포를 맞추는 문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요 수식을 좀 이해해 봅시다. 우선 내가 요 수식을 우선 요것부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내가 좀 설명을 좀 여기 적어 볼게. 자, 식부터 한번 적어 보면 식이 min max gd v,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이게 d하고 g가 이루어지고, 보자 모양이 잘 안 보이네. ex 그래서 p 데이터 x,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닌데, 로그 dx 더하기 에러. 이제 C가 x는 원본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이 z는 노이즈 같은 거, 가짜 데이터. 요거 데이터가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와 요거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에러가 지금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로그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가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계산하겠다인데, 자, 진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생각해보자. 진짜 학습을 하는 거.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는 D가 학습을 해야 돼. 즉 판별 모듈이, 진짜 판별 모듈을 학습을 해놔야 되잖아. 그래야지 가짜 데이터가 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가 있다고. 자, 요런 하나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요건 이해되지? 그러면 dx 같은 건 판별 모듈이고, 가짜라면 순수 좀 봐자. 이게 진짜면 1, 가짜라면 0을 만든다고 해. 판별 모듈이 1이 나오면 진짜다. 만약에 0이 나오면 가짜다. 그렇게 학습을 시켜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름이 좀 이상. G야. 그냥 Z로 하자. 발음 안 헷갈리려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생성 모듈이지. 생성 모듈에서 노이즈를 이용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데? 이거 전체는 판별 모듈이야. 야가 결정하는 값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겠지. 자, 그러면 이 판별 모듈이 진짜라면 1,
가짜라면 0을 판단할 거라고. 맞지? 그러면 저 목적 함수를 최대로 하고 최소로 하는 걸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로그 x라는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좀 이해하면서 가자. 이거 공간하게 한다. 로그 x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게 로그 x의 그래프야. 요거 좀 개념을 알아야 돼서.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보통 a로 잡을게. 그 미수를 a로 잡으면, 자, 이게 미수 a면 a 됐을 때 여기가 1이 되죠. 자, 2xy라고 쳤을 때 x는 로그 2의 y잖아. 맞지? 요걸 이용하면, 즉 미수가 a면 로그는 1이 된다고. 자, 이게 2라고 치자. 그럼 2가 되려고 하면 x는 1이 돼야 돼. 맞지? 저 그거 생각하시면 요 그래프 이해가 될 거니까 우선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갈게. 자,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자, 요거 참조를 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목적함수 있잖아. 이 목적함수를 이해하면서 천천히 보자고.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d가 v 목적함수 dg가 최대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왜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프 설명하면 이해될 거야. 하여튼 지금 d를 이용해서 이 v 목적함수를 최대가 되도록 만들려면, 자 봅시다. 이거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부르고 이거 두 번째 항을 2라고 부르자. 자, 수식 유도 과정은 내가 생각하고 식을 만들었다 가져가지고 이 식을 분석하면서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색깔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일률 하지 말고 요거를 A라고 부르고 요거를 B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내가 1을 지금 적어놔서. 자, 그러면 A가 max가 돼야 되고 B가 max가 돼야지만 최대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A도 max,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V 목적함수가 max가 되려면 A식도 max가 돼야 되고 B식도 max가 돼야 돼. 그 더 셈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둘 다 max가 돼야지 가장 커지겠지.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가고 있나?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자. 자, 우리가 나오는 로고에 나오는 결과물이 0에서 1 사이 값이야. 그 값이 필요해. 왜냐면 1이면 진짜, 이거면 가짜. 그럼 0.1부터 0.999까지는 뭔데? 서서히 진짜처럼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0과 1 사이 값이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저 로그 dx가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즉 dx 값이 1이어야 돼. 그래서 로그 dx가 1이 돼야지만 가장 큰 값이 돼. 즉 0부터 1 사이니까 1이 되려면 즉 a가 1이 돼서 이 값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1값. 맞지? 그럼 a가 즉 dx가 1이 돼야지만 이게 조 로그가 가장 커져. 그리고 자, 요거를 맥스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로그 값이 1이 되려면 요거 위가 똑같이 1 빼기 d g가 뭐가 되노? 이것도 1이 돼야 돼. 1이 된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뭔데? 이게 뭐고? dgz가 이게 0이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수식상 그렇잖아. 즉 설명을 붙이자면, 자, 생성묘들이 만든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가짜라고 가짜라고 판별 모듈을 학습을 시켜야 돼. 즉 왜냐면 요걸 봐. 즉 G에서 생성 모듈에서 만들어진 게 D 값이 0이 나온다는 소리는 뭔데? 가짜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최대값이 되려면 DG 여기서 생성 모듈에서 만든 가짜라고 판단돼야지만 이 전체가 max가 돼. 자, 그러면 보자. 이거 가짜를 가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내가 초창기 때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나 하면 가짜를 가짜라고 판단한다는 뜻은 가짜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안다는 소리라고. 그거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 즉 맥스를 만드는 이유가 판별 모듈이 진짜는 진짜, 가짜는 가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만들려면 요게 돼야 돼. 근데 계속 하던 얘기지만 진짜는 진짜로 판단해야 돼. 당연한 거야. 맞지? 생성 모듈에서 만든 데이터가 내 판별 모듈에서는 가짜라고 계속 만들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할 건데 내가 이 사람이 가짜라고 가짜 말을 했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게 좋잖아. 그래야지 저 사람이 뭐가 내가 알아야지만 가짜니까 요거 수정하고 말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맥스가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 즉 V의 최대가 된다, 중요한 거니까 이걸로 하자. 이게 최대가 된다는 소리는 요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야. 진짜는 진짜, 가짜는 가짜라고. 요렇게 하는 이유는 수정할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을 뭔지 알 수를 있다고. 그래서 우선 요 값이 맥스가 되는 것도 구해야 돼. 맞지? 그래야 뭐 수정할 줄 알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가 V, DG를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빨리는. 자,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처음 해보자. 그러면 A,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야지. 중요하니까. A가 민이 돼야 되고 B도 민이 돼야 돼. 최소값을 만들려면. 더 셈이니까 최소값을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지금 G가 영향을 줘서 저 앞에 일식을 민으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D에서는, 즉 여기 A식에서는 G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왜 당근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생각을 해봐. D가 1은 1로 나와야 돼. 그래서 C가 A식에는 G가 없다고. 그래서 야는 영향을 받지 않고 야는 영향이 있어. 왜냐면 B식은 G가 들어있잖아. 자, 이거를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로그 그래프를,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 그림을 살짝만, 로그 선을 한번 보자. 2번식을 최소로 만들려면
아까 우리 봤던 거 로그 1 빼기 이 식이 최소가 되어야 돼. 최소가 되려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거는 요 색깔로 표시할게. 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맞지?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수식 있지? 요게 얼마가 돼야 돼? 요게 1이 돼야 된다고. 1이 되면 이거 전체가 로그 제로가 되잖아. 그러면 원래 그 제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여기 계속 가니까 최소값이 되겠지. 맞지? 자, 최소값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즉 보자. 뭐지라노? 요 수식이 어떻게 돼야 돼? 1이 가야 된다는 소리는 뭔데? 판별 묘들이 어떻게 돼야 돼? 진짜면 당연히 진짜라고 하는 거고, 아이고, 진짜라고 하는 거고,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짜도 진짜로 판단하는 거라고. 왜? 자, 위에서 바로 나온 거 D, G, G, G가 1이 나와야 되나? 이게 나와야지만 이게 민값이 되잖아. 즉, 더 이상 내가 판별 모듈이 가짜를 가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 가짜 데이터가 진짜하고 똑같이 됐다는 의미야. 요때 정지 시점이 되겠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보자. G가 이걸 최소로도록 만들면 가짜를 진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목표는 이거잖아. 즉 D를 이용해서 V 목적함수가 최대로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정할 사항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맞지? 그리고 G가 이제 V 즉 목적함수를 최소로 만든다는 소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판단하는 거니까 진짜 같이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어떤 변수 같은 걸 이용해서 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거가 우리 목적일 수도 있고, 최소로 만드는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최소로 만드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할 거는 V를 최대로도 만들어야 되고 V를 최소값으로도 만들어야 돼. 학습을 할 때는 V값을 계속 최대로 만들어. 수정사항이 뭐고 수정사항이 뭐고 수정사항이 뭐고 수정사항이 뭐고 하다가 언제는 V가 최소가 딱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그때가 뭐고 그만 고쳐야 되겠네. 이젠 진짜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여기 될까? 최대한 적어 볼게. V, DG가 최대화 할 수 있는 판별 묘들을 학습 및 생성하고, 그 다음에 VDC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성 묘들을 만들면 되면 생성도 만듦 요런 결과물이 나오잖아. 밑에도 작아서 그런데 글자는 이해 보이지? 자, 그래서 최대화하고 최소화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하면 자, 요게 걔네 기본 핵심입니다. 핵심.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만 걔네 변종에 대해서도 요 이론은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요 수학적인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수학이라는 개념보다 덧셈 뺄셈 수준이야. 덧셈 뺄셈 수준이니까 당연히 저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맥스가 돼야겠네. 그럼 맥스가 되는 요소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 거네. 그리고 이게 최소가 됐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뭔데? 가짜가 진짜처럼 판단된 거라고. 요 상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지? 이런 거 안 할 걸 그랬나? 괜히 했나? 그래도 이 수식을 이해하면 개인을 완전히 이해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 수식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수식을 유도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근거로 보니까 지금 내가 가장 최대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최소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최대값 최소가 되는 게 잘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라고. 맞지? 우리의 목적하고 상체 딱 맞잖아. 학습을 많이 할 때, 학습을 그만해야 할 때 명확하게 기준점이 생긴다고. 그래서 걔네에서는 아까 우리 말한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안 쿠플로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가 설명을 보면 되고, 개인 예시를 보면 요 그림이 이제 그래프하고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앞에를 우리가 1항, 1항, 2항 불렀네. A, B라고 해도 똑같잖아. A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잘 보면 되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판별 모델이 똑똑할 때는 어떻게 하노? 당연하지. 판별모델이 똑똑할 때는 가짜 데이터가 0으로 판단해야 돼. 맞지? 바보 같을 때는 이거를 1로 판단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1로 돼야 돼. 그래야지만 페이크 사진이 진짜처럼 느껴질 거라고. 아니면 그 전에 멈춰도 되겠는데. 자, 진본을 잘 확인하는 거는 1항이 1, 그리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경우잖아. 맞지?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똑바로 만들어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앞에 말을 이해했으면 이제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보자. 목표. 진짜 지폐와 최대한 비슷한 위조 지폐를 만들자. 이게 생성자야. 가짜 데이터. 그리고 판별 모델은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판별해내자. 혹시 내가 저번에 걔네 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적 있나? 첫 시간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이게 좀 분위기가 빡신 것 같아서. 잠시만, 내가 이거를 자료가 있나? 겐으로 만든 거를 하나 뭐 좀 보여주려고. 없나? 내가 자료를 내가 안 만들었나? GPT-3 말고. 내가 개인 영상 있다. 내가 이거 보여줬지 싶은데.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약간 시킬 겸 잠깐 시키자. 자, 이제 걔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고 왔어요. 자, 이제 랜덤으로 뭐 텐서 노이즈가 텐서가 뭐냐면 다차원 행렬이야. 우리 데이터가 다차원 행렬로 들어가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내고 실제 이미지를 넣겠지. 실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뭐하노? 학습을 시켜 우선. 그러면 판별 모델은 0과 1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페이크 모델을 던져봐. 페이크 모델을 던져보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오겠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는 이거의 의미와 이거의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dx가 1이라는 건 진짜야. 판별 모델이 가짜라고 하면 뭐 해야 돼? 판별 모델이 이게 처음에 학습을 시켜나?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는 실제 이미지용이고, 만약에 이제 그 가짜 데이터가 페이크가 나왔어. 그럼 고칠 게 생겼다고. 그럼 제너레이터가 로스가 생겼어. 그러면 이게 오차값이 생겼다는 소리잖아.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학습에 쓰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키다 보면 오차라고 판단하는 거면 로스가 생길 거야. 그 로스를 가중치로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뭐 해야 돼? 제너레이터한테 백프로파게이션을 얘한테 줘야 돼. 진짜 데이터는 판별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가짜 데이터, 즉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게 로스가 생기잖아. 이 로스는 제너레이터한테 줘야 되지, 이거를 이용해서 학습, 즉 가중치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가중치 수정을 하면 나중에 가짜도 진짜로 판단해 본다고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됐겠지? 자, 그리고 내가 몰랐어 카나? 여러분들 사진이 다 어디 갔노? 하여튼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판단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더 보기. 비디오 패널 표시가 됐구나. 자,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LMS로 질문을 하든가 해서 요 파트는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 겐이라는 모델이 원본은 쉬워. 그 개념은 쉽잖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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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수정 다 하다 보니까 진짜처럼 됐네. 진짜네. 그러면 끝내는 노이즈가 진짜 데이터가 진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왔던 가짜 데이터인 노이즈가 뭐가 되는 거고 진짜처럼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 개념이 겐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더 소스를 볼 거야. 그 소스를 하기 전에 한 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 그리고 내가 수정을 잘못해가지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요 마지막 장이 두 장 있더라고. 그거 한 장 잘못된 거야. 수정판 올렸어. 한번 좀 보자. 자, 우리가 지금 볼 게 DC겐이라는 게 가장 유명해서 DC겐을 볼 거예요. 이게 나온 2016년에 나왔을 거야. 그래,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2016년에 나온 건데 이게 CNN을 이용한 겐 시스템이에요. CNN이 이미지 분석이 많이 쓴다 했잖아. 맞죠? 그 방식을 겐에 적용한 방식이 DC겐이라는 겁니다. 2016년 방식이고 지금은 2020년하고 많이 나온 것도 많아요. 지금 겐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생성 모듈에서 CNN의 최적화 과정과 컴파일 과정은 생략합니다. 자, 왜냐하면 최적화 판별할 필요 없다고. 생성 모듈은 판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별이 불필요하니까 최적화 과정과 컴파일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가중치만 받아서 내가 그거 맞춰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특징의 추출을 위하여 컨볼루션이 실시되나 패딩은 제외합니다. 혹시 내가 패딩을 넣는 이유가 안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패딩의 목적을 보자. CNN에서 내가 너무한 거 같기도 하고 내가 패딩의 목적이 뭐냐면, 자, 지금 내가 하나 5칸이 있고 필터가 3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CNN이야. CNN에서 이걸 필터로 돌리면 결과물은 뭐 나오노? 스트라이드가 1로 쳤을 때, 자 보자. 1개, 2개, 3개네. 나도 3개 나오겠네. 1, 2, 3. 밑에 거도 하나, 둘, 3개 나오겠네. 그럼 3이 나오네. 자, 특징 지도를 필터로 돌렸어. 원본에서 필터로 돌리면 3 곱하기 3이 나오잖아.
뭐 계산 방법도 설명해 줬었고. 자, 이렇게 하면 원본 데이터가 줄어들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가짜 데이터 만들잖아. 가짜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나 달라야 되나?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거잖아. 가짜, 진짜. 가짜 같은 진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야 돼. 맞잖아. 가짜 대 진짜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넣는 방식이 뭐냐면 패딩을 붙여. 이게 패딩을 붙인다고. 패딩을 내가 2개를 붙여볼게. 패딩을 2개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5개. 하여튼 그림이 좀 모호한데 5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패딩을 제외하는 이유는 근데 동일한 특징지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잘못 썼다. 동일한 특징 지도가 나와야 하므로 패딩 상황이 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특징 지도와 의 크기와 뭐 진본이야 진본. 진본의 크기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 패딩이 필요하다고. 자, 패딩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자 이제 패딩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자. 사람 오해할라. 패딩은 제외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패딩을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음. 요 말이야. 혹시 오해하지 마. 패딩을 우리가 1개, 2개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즉 패딩을 사용하지 않는 이게 말이 이 말이 잘못 썼구나. 내가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것 같아. 패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수동으로 안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패딩 세임을 써. 패딩 세임을 쓴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내가 잘못 썼구나. 근데 요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 내가 이거 말이 뉘앙스가 좀 잘못됐어. 뉘앙스가 뭐냐면 패딩을 제외한다는 말이 패딩을 내가 수동으로 안 만진다는 소리야. 오해하지 마. 자, 여기서 보면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패딩을 사용해야 돼. 오케이? 이건 내가 이거 수정해야겠다. 이거는 오해하기 딱 좋네. 자, 지울게. 자, 실시되나, 콜본 실시되나, 패딩은 뭐지? 설정하지, 어떻게 표현할까? 패딩은 커스텀하게 수동 설정할게. 수동 설정 하지 않는다. 동일한 크기의 나무로 패딩을 이거를 요 말로 바꾸자. 요 말을 사용해. 패딩 세임을 사용한다. 패딩 세임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이거 있지. 이게 5라고 치자. 필터를 돌리면 원래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아까 보여줬잖아. 특징 지도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하면 특징 지도는 필터에 의해 줄어듭니다. 맞죠? 아까 분명히 보여줬잖아. 필터가 때문에 줄어든다고. 잠깐만 보자. 예. 1, 2, 3, 4, 5 1, 2, 3, 4, 5 내가 3, 3짜리 해보자. 3, 3 그러면
필터 여기 한번 적용, 여기 한번 적용, 여기 한번 적용하면 특징 지도도 어쩔 수 없이 1, 2, 3, 3개밖에 못 나오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패딩을 내가 2를 넣어봐. 패딩 1개, 2개, 1개, 2개를 넣어보자. 원래 1, 2, 3, 패딩 1, 패딩 2, 패딩 3, 패딩 4라고 하자. 패딩이 2면 2가지 넣잖아. 그리고 원래 1, 2, 3, 4, 5가 있지. 그럼 필터가 3, 3이라고 했을 때 보면 처음에 3개 하나 됐지.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미안하다. 패딩 하나만 넣어야 되네. 패딩 2개 넣으니까 더 많이 나오네. 패딩 하나만 넣어야 될 거야. 오이씨, 내가 아까 계산 잘못했다. 패딩을 하나만 넣어보자. 어이, 건수다. 패딩을 하나만 넣어볼게. 패딩을 하나만 넣으면 보자. 1개, 2개, 3개, 4개, 5개. 패딩을 오래 만들려고 하면 다시 이거를 1, 2, 3, 4, 5로 만들려고 하면 패딩이 1이어야 되네. 계산해보면 1이네. 자, 그러면 요때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패딩 셈이라고 불러. 그리고 패딩 별이 들어가면 필터의 크기에 따라 특징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패딩 셈입니다. 내가 요거 말을 잘못 적은 것 같아. 내가 뉘앙스가 좀 잘못됐으니까 요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한번 볼게. 스트라이드. 자, 이게, 자, 다시 한번 보는데 5개짜리가 5개로 나오기 위해서는 패딩을 1로 줘야 되네. 맞지? 패딩이 더 가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줄이면서 스트라이드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노? 2칸씩 가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드랍아웃 효과하고 거의 똑같아져. 즉 특정 라인을 넘어가니까 그 노드를 제거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리고 크기를 줄이면서 새로운 특징이 나오는 결과물이 생겨. 즉 드랍아웃도 새로운 가중치가 생기는 거잖아.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 식으로 스트라이드는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자, 배치 정규화를 실시하는데 배치 정규화, 근데 진짜 지금 기억에 나서 하는데 이거 배치 정규화 했나 안 했나 한번 기억나나? 내가 이거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했으면 싶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노. 안 했다고 생각하자. 자, 배치 정규화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좀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배치 정규화하는 이유를 알잖아. 자, 읽어볼게 한번. 내부 공변량 이동이라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딥러닝에서 일로 넘어가면서 가중치라는 게 딱 했잖아요. 가중치는 0에 가까운 임의의 수를 준다고 했어.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때 이게 오차가 생길 거잖아. 오차가 생기면 뭐 해야 되노? 오차 임마 이따 생겼다. 가중치 수정해. 라고 명령으로 보내잖아. 그럼 가중치를 수정할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가중치 값이 바뀌면 실제 넘어가는 값도 변경이 돼. 이전에 했던 우리가 한번 학습했던 그 환경하고 가중치가 바뀌면서 넘어오는 값이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보자. 이전 층들의 학습에서 이들 층의 가중치가 바뀌게 되면 현재 층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분포가 현재 층에 학습했던 시점의 분포와 차이가 발생해서 속도 저하가 생겨. 이거를 우리가 내부 공변량 이동 문제라고 불러.
가중치가 바뀌니까 결과값도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치 정규화라는 걸 합니다. 자, 배치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고 변동폭을 줄이자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를 한번 보자. A열이 있고 B열이 있습니다. A열은 0부터 10까지가 값이 생겨. 0, 1, 2, 3, 4, 10까지 생기고 B열은 0부터 만까지 값이 생겨. 예를 들어서 값이 측정이 만까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데이터는 여기는 데이터가 커봤자 10 차이 나지만 여기서는 크면 만 차이가 나. 맞지? 그러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동시에 학습에 날아갔을 때 차이가 똑같겠나 다르겠나? 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일 때 차이는 미소하지만 만일 때 차이는 더 큰 변화를 요구한다고. 더 큰 변화를 줘. 즉 영향이 커진다고.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분명히 봤을 때 A도 요 들어가는 게 뭐 똑같고 B도 뭐 비슷할로 들어간다면 B가 지금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영향을 너무 많이 줘. 그러면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A와 B를 비율로 만드는 거라.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그냥 0부터 1 사이로 만들어. 0점 몇으로 표현해.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1밖에 차이 안 나겠지. 그리고 B도 0부터 만까지가 아니라 B도 0부터 1 사이로 만들어 본다고. 그러면 A에서 적용하는 값하고 B에서 적용하는 값이 동일해져. 그러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동일급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하는 이유가 또 배치 정규화 이유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 버리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거를 내가 안 했나? 처음에 정규화보자. 그러니까 요런 방식이 생겼어. 그러니까 비율을 적용하자니까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봤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 하고 이게 Y고 이게 X라고 치자. 값이 막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찍혔다고. 이렇게 찍히면 특정 요주점의 비율을 구해보자고. 그냥 비율이 가장 좋은 게 자, 전체에서 야의 비율을 구하면 되잖아. 맞지? 이러면 값이 좀 커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요게 맥스 값, 요게 민 값이야. 그러면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노? x 맥스 빼기 x 민이라고. 맞지? 요게 전체야. 여기에서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요것만이 x의 a의 비율이라고. 그래서 a의 뭐 빼면 a가 실제값은 요거지만 요걸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a의 x 민값을 빼주는 게 우리가 요거를 정규화라고 불러. 근데 과연 이 방식이 좋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다 모여있어. 이상치 값이 이상치 값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이상치 값 하나 생겨. 그랬을 때 과연 이거 전체가 맞냐 아니면 요것만 맞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야들은 만약에 이상치라면 이상치가 아니더라도 값이 유난히 낮잖아. 값이 유난히 커.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맞나 이거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전체적인 편차에서 뭘 구하면 될까? A에서 X 에버리지를 구하면 이 A라는 점이 전체 표준 편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그러면 요걸로 하면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만드는 거를 뭐 굳이 뭐 표준화라고 아이고 씨. 야 이거지. 아이고.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르고 근데 어떤 데서는 이거 둘 다 정규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런 뭐 신경 쓰지 용어 정리 말고 그러나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이고 그렇잖아 혹시 요거를 우리가 민 맥스 노멀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야는 우리가 G 스코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 소스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거 배치 정규화를 뭐 G 스코어 노멀리제이션으로 했다. 그러면 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실제 데이터가 0부터 만 이런 거를 뭐로 바꿔야 돼? 그러면 0부터 1로 바꾸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배치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B가 있고 바꾸는 데이터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구해야 돼. 아까 우리 필요한 게 평균과 표준 편차잖아.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자 그래서 처음에 평균을 구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면 분산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다. 그래서 분산을 구해서 요거를 구합니다. 그럼 요거를 구해내면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면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인데 x 다시라고 할게. x의 야의 범위도 다시 0부터 만까지인데 원래 만까지라고 치자 천이나 만이나 1부로 바뀐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수식은 x를 요거를 적용해. 즉 요거를 적용한다고. 이게 아니고 요게 배치 정규화예요. 특정 한 값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감쇄하는 효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발생했던 내부 공변량 이동 문제가 커지는 걸 방지하고자 배치 정규화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배치 정규화를 실시해야지 돼요. 특정 값이 유난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를 막아야 돼.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탄젠트 H를 씁니다. 왜냐면 가짜 같은 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게 더 나아. 그래서 탄젠트 H를 뭐 레로로 쓴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탄젠트 H를 활성화 함수로 쓰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이 값을 쓰는 게 좀 더 나중에 우리가 활성화해서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좀 더 유리해. 그래서 레로로 쓴다고 틀린 건 아니야. 레로로 써도 돼. 근데 활성화 함수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해서 활성화 함수에 탄젠트 H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업샘플링 2D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데이터는 40이라면 10 정도로 컨볼루션을 실시해. 그러면 CNN, DCCNN이 걔네서 CNN을 쓴다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작게 주고 이거를 좀 더 커져가면서 특징을 찾아. 그래서 업샘플링 2D로 해서 업샘플링 2D의 기능이 뭐냐면 10을 크기를 20 크기로 만들고 20을 40 크기로 만들어. 즉 확대하면서 컨볼루션을 해.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한다고.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생성 모듈입니다. DC겐에서. 자, 그 다음에 판별 모듈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그대로 쓰면 돼. 똑같아. 자, 판별 모듈은 학습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노? 그 다음에 이거 온 데이터는 학습이 아니라 뭐 해야 돼? 가중치를 수정하는가? 저장했다가 누구한테 줘야 돼? 생성 모듈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로는 학습을 하지만 가짜 데이터가 온 거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한테 전달해줘. 생성 모듈한테 네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전달해주고 하면 돼. 그즉 판별 모듈은 요거에서는
진위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실제 학습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성묘들이 만든 데이터에 한해서야 실제 모듈은 학습을 해야 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맞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생성된 가중치는 생성 모듈에 넘겨주어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판별 모델은 업 샘플링이 필요 없고 스트라이드나 드랍아웃 같은 걸로 해서 과적합이 안 일어나게 데이터 축소와 차원 감소를 해서 과적합을 막으면서 정적합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리크 RELU를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초반기에 잘못된 데이터를 적용하는 거를 주고 싶어. 왜냐하면 RELU를 쓰면 0과 1만 돼. 근데 리크 RELU를 쓰면 우리가 0과 1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의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적용하는 걸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리크 레로라고 불러요. 만약에 리크 레로인데 리크 레로가 있을 때 x가 0보다 크면 1, x가 0보다 작으면 일반적인 레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0으로 판단하잖아. 근데 리크 레로에서는 요게 0.2라고 적어. 그러면 입력 데이터 x 있잖아. 여기에 0.2 곱하기 x를 만들어 줍니다. 0.2라면. 그렇게 해서 값을 0으로 다 치환해서 해보는 게 아니라 리크 RELU는 이렇게 수치 값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리크 레로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를 무조건 적용할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솔직히 일반적인 분류에서는 레로가 좋아. 근데 이미지 같은 것들은 조금이라도 특히 CNN 게임 같은 것들은 조금이라도 영양적인 요소를 올려야 돼. 그래서 리크 레로를 쓰면 올릴 만한 끈덕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씩은 올려줘. 근데 그 비율을 우리가 0.2나 이런 수치로 정해서 올립니다. 그게 리크 레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를 보자. 자, 이제 시작이야. 잠깐만. 지금 화면 공유된 거 맞지? 아, 레로는 0과 1이야. 나중에 미분하잖아. 0과 1만 돼. 실질적으로. 내가 미분 개념을 내가 미분할 때 그 값이야. 0과 1만 돼. 근데 리크 레로는 0과 1이지. 0과 1이야. 미분하면 봐. y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레로잖아. 이게 레로잖아. 맞지? 실제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분할 때야. 역 프로퍼레이션 했을 때. 그러면 0 이하는 0. x가 0 이상은 이게 기울기를 미분하니까 1이 되겠지. 맞지? 요 뜻이야. 내가 미분했다는 개념은 그냥 굳이 설명 안 했어. 나중에 이제 리크 레로의 값이 미분했을 때 가정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리크 레로는 내가 이거를 0을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요 값을 버리지 말자야. 이것도 분명히 영역을 조금은 줄 수 있다야. 개념이. 그래서 특정 비율로 내가 조금씩은 값을 넣어줘. 그래서 이거는 걸 리크 레로라고 불러요. 첫 번째 소스에는 별로 내가 설명할 건 없는데 여기 지금 import os 해가지고 onPass exist 해가지고 gen image라고 하나 디렉토리 만들어요. 어디를 만드냐면 여기에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프로 사용자가 아니잖아. 프로 플러스나 프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시간 되고 리셋되면서 모두 사라져. 그런 게 있지만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 파일이 살아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싫으면 프로로 유료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드라이브 이게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쓰든가 있는데 뭐 그까지는 뭐 따로 뭐 작업이 필요하니까 우선은 그림 저장하는 용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겁니다. 제너레이터하고 이제 겐이니까 생성자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판별자 두 개가 필요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짤 수 있는데 자 이제 생성 모델에는 댄서로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노드로 붙이고 여기 보면 128, 77이 뭐냐면 출력 뉴런의 수예요. 출력 뉴런의 수고 인풋 디멘션 입력 뉴런의 수 이거를 이제 뭐 100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더 높여줘도 낮춰줘도 돼요. 뭐 큰 역할은 하는 게 아니라 개수 같은 문제니까 큰 역할은 없는데 리크레로 썼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리크레로 어떤 특징이 가진지 내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양수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그대로 나가는 거고 음수값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값에 내가 특정 이 값을 곱해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리크 에러인데 레로로 써도 괜찮은데 일단 리크 에러를 쓰면은 0 이상 틀렸을 때도 그 값이 내한테 전달이 돼요. 0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크 에러가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탄젠트 H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젠트 H 같은 경우에는 양수면 X, 음수면 아예 음수 그 값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값을 받아들이는 게 탄젠트 H인데 그런 약간의 특징이 있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즈는 배치 정규화라고 했습니다. 뭐 정규화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설명이 됐고 리셋는 뭡니까? 형태를 바꾸는 거. 77, 128 그걸로 바꾸는 거고 이제 왜냐면 여기서 77이 왜 필요하냐면 업샘플링을 두 번 할 거예요. 77이 뭐냐면 가로 세로 77입니다. 그리고 업샘플링 2D 하면 곱하기를 그러니까 들어온 이미지로 두 배 확장을 해요. 그러면 리셋프에서 77, 128로 바꿨으니까 업샘플링을 하면 14 곱하기 14가 돼요. 고래 바꾸는 거고 다시 이거를 컨볼루션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패딩은 내가 설명을 했지. 세임하고 밸리드. 세임 같은 경우에는 세임은 어떤 거냐면 패딩이 있잖아요. 패딩에 대해서 저번에 많이 했을 건데 패딩이 뭐냐면 들어온 이미지를 내가 컨볼루션으로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숫자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패딩을 넣는 거예요. 그게 패딩이었잖아요. 숫자가 그 사진에 있다면 필터를 딱딱 요래가는 게 더 끝에 칸 맞춰주는 게 패딩이잖아요. 근데 세임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이게 간단하게 말로 할게. 말로도 되지 싶어가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필터를 적용하면 그 필터에 따라서 나오는 특정 지도 같은 경우는 줄어듭니다. 필터를 돌리면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자 만약에 이거를 몇 짜리로 하자. 컨볼루션이 5개 있고 자 필터를 3개짜리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 3개니까 3이니까 1개 나오고 다시 이거 3이니까 그 다음에 3 파란색 2 그 다음에 빨간색 3이니까 이렇게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5개가 3개로 준다고 필터에 의해서 줄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옵션으로 패딩을 뭐 밸리드라고 붙여요. 근데 패딩을 세임으로 하잖아. 아이고, 세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패딩을 더 붙여. 패딩을 더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개짜리를 결과물 다시 5개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패딩을 몇 개 붙였냐. 패딩 몇 개 붙였냐 봅시다. 패딩이 1개 붙으면 어떻게 돼요? 패딩이 1개, 패딩이 1이라면 하나, 둘, 셋, 4개, 5개 나오네. 그러면 패딩 세임이라면 패딩을 1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임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해됐을 것 같고 다시 VM으로 돌아서 자 그러면 패딩 세임 뜻은 알았을 거고 뭐 배치하고 액티베이션 뭐 활성함 주고 다시 업샘플링 하니까
지금 업샘플링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 14, 14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면 28, 28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컨볼루션을 한번 돌려주고 서머리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컴파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터 컴파일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컴파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너레이터 컴파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백 프로파게이션 즉 학습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요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서머리 해보니까 내가 위에서 만든 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업샘플링 하면 뭐가 나오고 그러면 64, 64로 바뀌었다.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쭉 생성 모델은 뭐 정도만 하면 됐고 그 다음 판별 모델 쪽으로 할게요. 판별 모델로 오면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인풋 이미지는 28, 28이고 필터는 64개 했고 그다음 리크 드랍아웃은 0.3 비율로 뭡니까? 노드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번 그래프에서 간선 같은 게 사라지겠지. 그거 하는 거고 드랍 플래터는 하는 이유는 지금 위에서 들어온 이것들은 이제 다 차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댄스에 다시 넣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록에서는 이걸 일렬로 시켜야 돼. 그거 하는 거를 해서 플래터를 썼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컴파일이 있습니다. 컴파일은 뭐냐면 뭐 목적이에요. 즉 학습 학습을 안 쓰지노. 잠깐만 몰라. 학습 입력이 안 되노.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걸로 쓰자. 트레인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혼동할 만한 게 여기서 지금 트레이너블을 어프 시켰어요. 학습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요게 지금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 판별자에 대한 설명이 쭉 붙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잖아. 어떤 거냐면 생성자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 생성 모델은. 그 다음에 판별 모델은 학습을 한다라고 배웠어. 근데 여기서 트레이너블 폴스 해가지고 학습하지 않도록 만들었어. 자, 지금 내가 소스를 여기서 잘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했기는 컴파일 있는 거하고 컴파일 아래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컴파일까지 왔는 거는 컴파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트레이너블 true라는 조항을 지가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생각을 다시 해서 다시 이제 겐으로 내려왔어요. 겐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전에 배워본 그림 그대로 겐을 만든 거예요. 자, 생성자가 있는 걸 이제 판별 모델한테 보내가지고 요 모델을 만들고 겐 컴파일을 했어요. 그럼 걔는 컴파일 돼 있네? 했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되는 게 겐 컴파일하고 판별 모델 컴파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까지가 객체 하나라면 요까지의 객체는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요 다음에 넘어오면 판별 모델은 학습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어디 영향을 주냐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 이걸 여기 붙는 것보다 여기에 붙는 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게 다른 모델을 좀 전이 모델 하다 보니까 딴 거를 근데 여기에 붙으면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밑에서는 내가 판별 모듈이 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컴파일 때까지는 학습을 하겠다. 여기서는 트레이너블이 true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false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판별 모델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학습 안 해요. 못 치겠다.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즉 걔네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별 모델 자체가 데이터 들어와서 할 때는 학습을 해요. 독립적으로 할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개인이라고 있잖아. 생성 모듈하고 판별 모듈이 있고 이게 생성 모듈에서 데이터 던져가지고 여기서 오차 계산하는 오차 계산도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판별 모델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학습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실제 데이터를 이제 뭐 데이터 전처리를 조금 하고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제 많이 아실 거고 리세프 같은 경우에는 야를 28, 1 채널로 데이터화 시켜라. 세이프 모양을 바꿔라. 즉 행렬의 모양을 바꿔라 소리야. 요거를 요로 28 원 채널로 바꿔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127점 나누기 요한 이유는 음수와 양수 탄덴트 H를 했기 때문에 음수와 양수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255가 아니라 127.5였습니다. 결론적으로 0과 255라면 어떻게 돼요? 0과 25라면 그냥 0 곱하기 뭐 하면 되는데 요거는 127점으로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1부터 만들기 위해서 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떨고 데이터 여기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가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가짜라고 페이크를 알려준 거예요. 이 데이터 지금 가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근데 걔네에서 판별 모듈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걔네에서 판별 모듈에서는 걔네 들어갈 때는 내가 이거 트레이너블을 폴스를 했다고. 그러면 실제 걔네에서 돌아갈 때는 일단 걔 트레인 온 배치가 뭐냐면 이게 컴파일하고 비슷한 요건데 이제 여기 들어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학습을 하건 판별을 하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폴스가 돼 있어. 걔네에서는. 그래서 요 실제 노이즈가 들어왔는 요 모델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노이즈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면서 어떻게 되면 요번에는 여기서는 학습을 하지 않아요. 즉 판별 모듈 독자적으로 돌아갈 때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지도학습처럼 보세요. 실제 이미지는 true 1이다 판단하고 가짜 이미지는 fake 0으로 판단한 거예요. 가짜다. 그렇게 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걔네에서는 학습이 안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요 둘의 차이가 있잖아. 요 둘의 차이를 이제 D로스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요렇게 계산을 해서 F4로 돌리면 뭐 D로스하고 제너레이터 저 판별자 로스하고 생성 모듈 로스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는 그림적인 부분이고 요거를 돌려보면 이제 F4를 한 4001번을 돌렸어요. 4001번을 돌려서 쭉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오고 마지막에 제가 그 결과 이게 다가? 내가 안 했나 밑에. 나오나. 4000번 돌리고 이제 생성된 그림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노이즈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차츰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림이 이제는 얼추 가짜 이미지인데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겐이고 중요한 거는 혹시나 오해를 할 만한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가지고 어려운 내용이라면 요거 트레이너블 요게 좀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겐에 대한 소스는 요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저번에 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낙이 좀 나름인데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 만든 거 칼라 모델 만든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쓰시면 옳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만드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전위 모델을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겐 모델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미나게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소스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판별 모듈이 폴스가 된 거는 요 겐의 컴파일 요 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요 겐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구분을 잘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학습되고 안 되고가 있잖아. 자, 이게
학습이라는 말이 모호하긴 한데 괜찮지한테는 판별 모듈은 안 되고 생성자는 학습이 되기는 돼. 근데 그게 판별 모듈에서 만들어진 로스를 가지고 생성 모듈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실제 컴파일은 뭐 돌리냐면 여기에 판별 모듈은 폴스가 되었으니까 실제 약 컴파일은 생성 모듈을 백프로게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소스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바포로 넘어가서 오토 인코더를 하겠습니다.